세 번째 주제는요. 세 번째 주제는 저희 학원을 다니시는 부모님들 또는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영재고나 아니면 경시 같은 거 하는 학원 다니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경시 수업을 들었는데 나중에 와서 테스트를 본다고 갔더니 아니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주더래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나 학생 입장에선 아니 이거 저 풀었던 건데 아니 숫자나 바꾼 수준으로 문제를 내버리면 이게 애한테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맞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가 수학학원을 갔는데 아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테스트로 줬다. 그러면 응? 왜 이걸 줬지? 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애가 이미 답도 알고 있고 그죠? 풀이법도 알고 있어요. 이게 애기가 본인이 뭔가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닌데 그냥 기계적으로 자기가 이미 배운 거를 그냥 쓸 텐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왜 그런 식으로 문제 출제를 하고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시 과정이라는 것이 저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단어의 어떤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보통 경시 과정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KMO 시험에 입상을 위해서 하는 과정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크게 보면은 교과 과정과 경시 과정으로 저는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교과 과정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익히는 과정. 제가 보통 말하는 뭐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시중에 많이 있는 일반 개념서, 유형서 뭐 이런 것도 있죠. 보통 뭐 좀 쉽다 하면 뭐 센이라든가 일품, 뭐 블랙라벨, A급 수학 이런 책들은 대부분 다 교과 과정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해서 푸는 연습 문제들까지 있는 부분을 교과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과정을 넘어서서 내용 자체는 중등 또는 고등에서 배운 교과 과정에 나온 수학적 이론이지만 그걸 통해서 학교에서 증명하지 않았던 공식, 학교에서는 써보지 않았던 어떤 기하도형에서의 어떤 뭐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면 저는 경시 과정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걸 교과 과정, 경시 과정 하니까 난이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난이도가 아니라 교과랑 경시는 어떻게 보면 배우는 그 지식의 영역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교과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배우고 다지고 연습해서 숙달시키는 부분까지가 교과. 이제 경시는 그 내 숙달시킨 그 기본적인 교과의 지식들을 활용해서 안 배운 공식을 뭐 증명해 보거나 안 배운 기하적인 특징 같은 거를 한번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저는 경시 과정에 부르는데 그럼 이제 보통 저희가 말하는 이제 그죠 똑같은 문제를 또 왜 다시 풀게 만드냐 일단 기본적으로 경시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풀어주면요 이 경시 문제들이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문제를 만약에 뭐 20문제 정도 풀었다라고 해도 이게 일반적인 문제 20문제와는 정보의 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20문제 정도는 사실 한 가지 주제나 한 가지 공식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의 문제를 20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공식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면 나머지 이 밑에서 오는 20개 문제는 그 공식 하나로 그 원리 하나로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배운 문제를 갖다가 똑같은 문제를 또 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미 다 답도 알고 풀이법도 알아요. 공식도 알아요. 그러면 고민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똑똑한 애들은. 자, 근데 경시 과정의 문제는 좀 달라요. 이 경시 과정의 문제들은 문제 풀이 방법 자체가 본인이 교과 과정 배우면서 나왔던 내용인 건 맞는데 풀이의 접근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내가 분명히 배운 내용은 맞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서 푼다고? 하는 그러니까 전혀 해보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문제들을 20문제를 이미 배운 거예요. 물론 모든 20문제가 다 풀이 방법이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20개 단원이나 10개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지식의 양을 20문제에 다 때려 박았다는 느낌이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 똑같은 문제로 다시 풀어봐라고 줬을 때 아이들이 그럼 100점 받느냐? 절대 그렇잖아요. 정말로 복습을 철저하게 하는 친구 정도가 100점 또는 90점 받고 일반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 써서 공부하는 아이들조차도 80점 못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정말 숫자도 안 바꿔서 줘도 이거를 80점 이상 받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나 이게 학생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똑같은 문제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학생들의 변명은 그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이거 저 아는 거예요. 배운 거잖아요. 전에 풀었던 건데 근데 기억이 안 나서 못 풀었어요. 자, 제가 저희 블로그에 올린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중에 있는 내용인데, 학생들이 본인이 배운 건데 기억이 안 나서 못 풀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라는 말은 그냥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분명히 배운 문제고 숫자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풀어줬던 방법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안 나. 그래서 한 두세 문제 놓쳤어. 못 풀었어. 그래서 80점 나왔어. 70점 나왔어. 이러면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생님, 이거요. 저 이거 풀이법, 지금 기억났는데, 저 이거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뭐라 그러냐. 엄마, 시험 봤는데 똑같은 문제 나왔거든.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걸 못 풀었어. 자, 이러면 부모님이 듣기에는, 아니, 이미 배운 문제를 숫자도 안 바꾸고 똑같이 냈다고? 그리고 우리 애가 와서, 아니, 그거 기억이 안 나서 못 풀었는데 지금은 기억났어. 풀 수 있는 거야. 이러면, 그게 테스트가 되나? 아니 우리 애가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뭔가 문제를 좀 바꿔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이 안 나서 못 풀었다는 거는 그 풀이법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문제를 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똑같은 문제를 줘야 본인들이 배웠던 풀이 방법을 쉽게 거기다 적용을 시켜요. 숫자만 바꿔도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일단 굉장히 힘들어요. 숫자만 바꿔도 이게 맞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가 문제 유형을 살짝 바꾼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문제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거 안 배운 건데요? 이래버려요. 못 푼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문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유형을 살짝 바꿔서 배운 거를 쓰는 건 맞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 이래버리면 완전히 다른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실력의 측정이 어려워져요. 저희가 보통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이 테스트를 볼 때 복습 테스트라 부르는데 말 그대로 이름이 복습 테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문제를 풀어주겠다. 너네들이 아는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고 나서 모르는 거 다시 풀어줄게. 이게 목적인 테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습 테스트를 봤는데 이 반 아이들 대부분이 거의 100점 가까이 받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테스트의 유형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내면 다 맞춘다는 소리는 이 친구들은 이미 그 테스트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부분 아이들이 60점, 7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 테스트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배운 것조차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배운 거를 못 푼다는 거는 얘가 복습을 안 한 거 아닌가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푸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밑에 단계, 아래 단계에서는 복습을 안 해서 못 푼다가 정답이지만 단계가 올라가면 복습을 해도 못 풀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가 올라갈수록 문제도 어려워지만 문제 수도 많아져요. 그러면 학생들이 한 번 수업 시간에 본인들이 머릿속에 저장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웬만한 학교 수업에 거의 한 2주치, 3주치의 정보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 하나하나마다 풀이 방법이 다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들이 복습을 열심히 해도 그게 완전히 기억이 완벽하게 저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 테스트 보면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배운 것만이라도 써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배운 것만이라도 쓸 수 있게 되는 친구들이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배운 것들을 쓰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최소한 내가 안 배운 거를 응용으로 풀지 못해도 배운 내용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풀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돼요. 중간 정도 오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문제를 바꿔요. 그러니까 저희도 3단계 수업부터는 같은 풀이로 풀 수 있지만 문제를 조금씩 바꿔서 내요. 그때부터는 이 친구들이 충분히 본인이 배운 거를 꺼내 쓸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축적돼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똑같이 푸는 게 아니라 네가 배운 거 안에서 뭘 써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단계 이상부터는 문제 유형이 바뀌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 2단계에 있는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이거였어요. 왜 시험 문제가 똑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이유로 똑같았던 거고,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간혹가다 정말 복습을 열심히 하거나 정말 똑똑해서 거의 100점 가깝게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조금 바꿔서 내버려요.
왜냐면 이 친구한테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복습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학생들도 되게 많이 하는, 똑같은 문제 시험 보라고 하는데 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불만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의문 사항이라도 할 수 있는데, 모든 학원들이 똑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같은 의도로 그렇게 뭐 하시는지, 왜냐면 저희 여기 있는 지역에 다른 학원 중에도 같은 문제로 본다는 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불필요하게 안 해도 되는 테스트를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일반적인 내신 학원과 다르게 약간 영재고 입시나 과학고 입시 학원들은 결과로 말하는 학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내신 저희 잘 봤어요, 100점 몇 명이요. 저희 학원은 내신 저희 올백인 애들도 되게 많고, 왜냐면 영재고 학원이잖아요. 뭐 수학과 100점은 수학과 100점이 아닌 애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을 저희는 밖에다가 홍보하지 않거든요. 내신 성적 홍보가 저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 홍보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영재고 몇 명 갔다, 과학고 몇 명 갔다, 예를 들면 과학고 간 애가 나중에 어디 대학을 갔다, 영재고 졸업한 친구가 나중에 어느 대학을 갔다, 뭐 이거를 발표를 하지, 저희는 내신 성적 100점 몇 명 이런 거 얘기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표지향적인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다 보니까 모든 수업이나 테스트가 목적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그냥 시험 봐, 너 몇 점이네, 그래 너 지금 잘하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얘가 이 정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되고 있는 건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진단이 말 그대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매번 수업마다 진단이 돼야 돼요.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에 대해서 선생님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넘어가면서 나오는 경시 문제는 다 못 풀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가서 알게 되면 이 친구는 이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본인이 구멍난 부분에 대한 학습적인 뭐라 할까요? 공백이 엄청 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테스트를 계속 보면서 아이들의 상태를 계속 점검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맘 같아서는 테스트 볼 때마다 성적표 만들어서 부모님들한테 발송을 해드리고 싶은데, 테스트를 매번 수업마다 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다 엑셀로 만들어서 그 성적표로 만들어 드리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많아져서 제가 못하고 있어서 참, 네, 그 마음이 안 좋은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복수 테스트는 보는데 왜 결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전화하시면 제가 결과를 말씀을 드려요. 아이가 뭐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뭐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의 상태를 진단해서 얘가 지금 얼만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겠네, 뭐 이런 거를 주로 하는 식의 복수 테스트가 되고,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성적표를 만들어서 발송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계속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적표를 뭐 잘 만들어 드리거나 막 디테일하게까지 뭐 만들어 드리지 못해도 적어도 뭐 한 달 간격으로라도 얘가 지금 복수 테스트를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부모님이 어쨌든 눈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표 양식을 제가 사실은 이사를 이제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사 가면서 뭐 수업 시간도 좀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뀐 게 많은데, 그때 테스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피드백으로 성적표로 발송드릴 수 있게끔 좀 약간 양식을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이 그래도 필요한 만큼의 정보는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만, 네, 기다려 주시면 제가 7월 정도쯤에 가능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스트를 보면서 왜 똑같은 문제를 시험을 보나요? 라는 부분에 대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주제를 제가 편집해가지고 뭐 영상 세 개로 나눌까 좀 고민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은 부모님들 설명회 때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저희가 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수업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입시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아이를 바라보거나 아이를 이제 부모님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설명회 시간에는 학교와 관련된 얘기들이나 부모님들의 질문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요런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드리기엔 시간적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뭐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게 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 좀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는 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한번 영상을 보시고, 아,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는데 뭐 요런 것들이 적용되는구나, 선생님들이 이러이런 생각으로 수업을 하시는구나, 뭐 요런 방향으로 하는구나,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긴 영상이라 3개로 편집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영재고 지금 저희 올해 영재고는 이제 2주, 3주 정도 남았나요?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지금 뭐 좀 되게 바쁘긴 바쁜데, 네, 그래서 올해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리고 내년이든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때 또 영상 보시고 설명회 때 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설명회 때 또 만나 뵙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